안녕하세요. 홍인포의 왈왈왈 52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경향신문 국제부의 구정원 기자고요. 지난번에 예고했다가 한번 쉬었는데 중국의 노벨 생리의학상 첫 수상 그 의미와 이 중국의 노벨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홍인포 선배 모셨습니다. 홍 선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얼마 전에 중국 여성 과학자가 노벨 생리의학상 받아서 아주 굉장히 화제였죠. 중의학 이거 또 여러 가지 또 세계 무대에 별로 알려지지 않은 분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근데 그동안에 중국이 노벨상을 꽤 많이 받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물리학상이나 화학상 받은 게 많았는데요. 모두 미국 국적이었습니다. 아, 그랬나요? 예, 그렇습니다. 8명이고요. 와. 문학상으로 이제 가오싱젠 소설가, 예? 이분은 이제 프랑스 국적이고, 아하. 중국 국민으로 노벨상 받은 거는 이제 세 번째인데요. 예? 생리의학상으로는 처음이고, 잘 아시다시피 반치진사 류샤보 노벨 네. 평화상 받았죠. 예? 그다음에 소설가 모엔 노벨 문학상 받았고요. 예?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이 투요요 교수는 유명하신 분이 아니고요. 그래서 네. 산모 과학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 그런 보도들이 나왔었죠. 예, 그 이제 최고 그린 원사, 과학은 원사도 아니고 해외 유학도 안 갔고 그리고 박사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산모에다 덧붙여가지고 오무 과학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두 가지가 더 있는데 이분 영어를 못합니다. 왠지 굉장히 반갑고 조금 희망을 주는 소식 같아요. 박사학위도 없고 영어도 못하고 유학도 안 갔다 오고 굉장히 고무적인 얘기인데요. 예, 그다음 또 하나가 뭐냐면 SCI라고 해서 요즘 우리나라 대학이 난리지 않습니까? 국제학술지가 논문 몇 개 실렸나 센다고. 예. 이분은 거기에 한 편 안 실었습니다. 와. 그죠? 예. 그래서 중국에서도 별로 이름이 없는 무명의 여성과학자 노벨상을 받아가지고 모두 다 깜짝 놀랐죠. 본인도 놀랐다고 합니다. 예. 예, 근데 이 투유유 박사가 그 수상을 하게 된 박사가 아니라 그러시죠? 투유유 그런 교수라고 해주세요. 교수가 그러면은 수상을 하게 된 게 그 말라리아 치료제 성분 찾았다 그랬는데 그 원래 말라리아 치료제는 보면 19세기 말 이때부터 역사가 굉장히 길잖아요. 예. 근데 이 투유유 교수가 찾은 말라리아 치료제는 어떤 계기로 발견을 하게 된 건가요? 예. 그 직접적인 계기는 역시 베트남 전쟁이었다는 아하. 거고요. 예. 이제 원래 전통적인 말라리아 치료법은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클로로퀸이라는 예. 이제 이런 약이었는데요. 하지만 이게 약효가 좀 갈수록 내성이 떨어져 가지고요. 예. 1960년대 같은 경우는 전 세계가 말라리아를 통제하기 어려운 상태로 빠졌거든요. 그래서 발병률이 다시 높아졌습니다. 특히 이제 그 당시 동남아 같은 경우는 클로로퀸에 대한 그 내성이 생겨가지고 예. 이게 아주 심각했는데 이때 때마침 그 베트남 전쟁이 한창이었지 않습니까? 1967년 이럴 때 보면은 예. 미국 정부 발표에 따르면 1967년에서 3년 동안 베트남에 주둔했던 미군 80만 명이 말라리아 걸렸다는 거예요. 아하. 그 말라리아 예. 걸리면 일단 전투를 못 하지 않습니까? 예. 온몸이 떨리는데 예. 무슨 전투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라리아가 역시 베트남 군대도 마찬가지로 역시 타격을 미쳤다는 거죠. 예. 그래서 미국은 이제 엄청난 돈을 투입하는데요. 20만 종 이상의 물질을 갖다가 골라냅니다. 뭐가 이제 말라리아의 이제 일단 특효약이냐. 근데 예. 결과적으로는 그 약물을 못 찾아냅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렇게 이제 돈이 있으니까 자력으로 연구 개발하는데 베트남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되니까 그 당시 그 멘토였던 중국에다가 부탁을 합니다. 그 빨리 말라리아 약을 조금 해주세요. 구해주세요. 아하, 그 베트남에서 요청을 해서 제가 말라리아 약엔 좀 관심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가 말라리아 사실 예방약이 없어서 보통 그 열대지방 가기 전에 그냥 가면서 치료제를 먹어요. 그게 몸에 굉장히 좋지 않고 부담을 많이 준다고 하는데 사람마다 느끼는 부작용도 다르고 굉장히 독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그 키니네라고 부르던 거 있잖아요. 그거는 어느 책에서 보니까 키니네를 먹으면 말라리아에 안 걸리고 간암에 걸릴 수 있다. 이럴 정도로 굉장히 독하다 그러는데 제가 말라리아 약은 한 5번 정도로 먹어봤어요. 그렇게 먹어보고 나서 말라리아도 무섭지만 실제로 먹어보니까 안 좋아요? 굉장히 안 좋죠. 사람마다 근데 증상이 굉장히 다 달라요. 그래서 바로 그냥 약을 먹고 아픈 사람도 있고 걸리지 않아도. 예, 그래서 아무튼 제가 내린 결론은 약을 먹는 곳에 되도록이면 가지 않는 편이 낫겠다 이런 결론 내렸었는데, 근데 다시 얘기로 돌아가면은 베트남에서 요청을 했다고 하셨는데 그 시기가 근데 사실 중국이 베트남 전쟁 중인 나라보다 나았겠지만 문화대혁명 시기고 여러 가지로 여건이 좋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 사실은 문화혁명 시기이기 때문에 예. 여기도 일단 전쟁 상태죠. 전시 상황이죠. 예. 오히려 전시보다 더 하죠. 왜냐하면 모든 학교가 다 문을 닫아버렸으니까.
아무튼 1967년에 베트남이 이제 중국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예.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중국은 문화혁명 시기였습니다. 모든 대학과 연구소가 문을 닫은 상태인데요. 예. 하지만 이제 베트남의 요청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예. 마오쩌둥 주석하고 쪼라이 총리가 말라리아 신약을 개발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예. 그 마오쩌둥은 뭐냐면 그런 얘기를 해요. 열대지방에서 말라리아 문제 해결하는 거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게 전쟁보다 그렇죠. 더 중요하다. 예. 지금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 당시만 하더라도 문화혁명 시기에 마오쩌둥 주석의 말은 그게 결국 이제 예. 죽음과 마찬가지니까. 예. 그래서 한 게 1967년 5월 23일 날 예. 정부 과학 담당 부서인 국가과학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인민해방군의 4대 총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병원 담당 분야가 있는데 거기가 총후근무입니다. 예. 그러니까 병참 쪽을 담당하는 데인데 여기하고 이제 합쳐가지고 공동으로 중국 인민해방군 군사의학과학원이라는 데서 예. 말라리아 예방치료 연구협력회를 소집합니다. 거의 그 뭐 국가적인 프로젝트였네요. 국가적인 예. 프로젝트였죠. 그런데 이게 이제 사실 베트남 전쟁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예. 군사 기밀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하, 예. 그래서 회의 날짜 5월 23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523 프로젝트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아하. 이 프로젝트. 그래서 523 프로젝트는 바로 말라리아 신약을 개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실 때 어떻게 이렇게 날짜까지 구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날짜인가 했는데 그런 의미가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523 프로젝트. 사실 예. 그 중국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823 프로젝트라든가 예. 예를 들어서 우주 개발 계획이 그 회의 날짜 예. 그게 제일 좋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프로젝트 이름을 해야 되는데 그때 뻐꾸기는 뭐 울었다 이렇게 하기도 좀 그렇고 하니까 예. 오늘 며칠이야 해가지고 오늘 예, 이제 예. 5월 23일입니다 하니까 523 프로젝트다 예.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중국 전역에 60개 연구소하고 대학에서 500명이 넘는 과학자들이 그런데 이제 이 숫자가 나중에는 3,000명까지 늘어납니다. 예, 그래서 예. 하여튼 처음에는 500명이 넘는 과학자들이 협동 연구에 착수를 하는 거죠. 아하.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한약재가 보면은 상산이라고 하는데 이건 조팝나무 뿌리래요. 조팝나무 뿌리 또뭐 개똥쑥 이런 이제 여러 가지 한약재를 갖다 추출을 하는 거죠. 이거에 이제 뭐가 말라리아에 먹혀 예. 들어가느냐. 그래서 이제 4만 종에 가까운 이런 한약재를 챙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만족하면 성과가 안 나와요. 그럼 그때 이 523 프로젝트에 그 투유유 교수도 참여를 했던 건가요? 아닙니다. 처음에는 원래 523 프로젝트 처음에는 한약재하고 침구를 이용하는 연구팀이 있긴 아하,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뭐냐면 주력은 서양의 화학 기술이 주력 아하, 부대고 예. 나머지 뭐 중국 이거는 사실은 중국 전통 그 한약재 이런 거는 조금 약간 예. 뒤로 물러난 이런 상태인데요. 그러다가 이게 지금 2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1969년이 돼가지고 이제 성과가 안 나니까 네. 야 지금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이리저리 한약재 방면에 연구 역량을 갖다가 강하기 위해 가지고 중의과학원이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중의과학원에 이제 투유유 교수가 중의과학원의 그 당시 조리연구원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자면 신참연구원인데 아하, 39살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처음 투입이 되는데 이 투유유 교수라는 사람은 원래가 이 한약재라든가 이런 거를 전공했던 사람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분은 이제 1951년 한국 전쟁이 한창이던 그때 이제 베이징 의학원이라고 지금은 이제 베이징 대학의 의대에 예. 약학부를 들어갑니다. 아하, 그래서 예. 대학에서는 뭐냐면은 뭐 본초학이라든가 식물 분류학, 예. 식물 연구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예. 그래서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는 위생부 직속의 중의연구원, 지금은 이제 중국 중의과학원은 이름이 바뀌었는데 여기에 들어가서 중약연구소에서 일을 합니다. 한약재 연구를 하는 예.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중의약 또 이제 소양이 있고 또 서양화학 이런 것도 잘하고 하니까 그래서 또 열심이고 해서 연구팀에 들어가자마자 연구조 조장 아, 우리말로 하면은 연구팀장이 이제 되는 거죠. 예. 그 당시 딸이 3살이었는데 그 연구하는데 이제 방해가 되니까 아예 친정집에다가 맡겨버렸는데 어쩌다가 만나면 엄마를 애가 뭐 못 알아볼 정도였고요. 아이고. 그렇지만 이제 이 엄마 생각에는 뭐냐면은 말라리아로 죽어가는 애들을 보면은 예. 그런 생각이 싹 사라진대요. 얘들을 빨리 살려야지 우리 애는 그 뒷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참 지금도 많이 죽어간다는 게 안타까울 뿐이죠. 근데 그래서 아무튼 투유 교수가 바로 이제 성과를 거둔 건가요? 아닙니다. 그 사실은 이제 역대 의서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예. 나온 전통 의서 정리하고 중의학 그러니까 한의사들 명의 예. 찾아다니면서 한 2,000종이 넘는 약재가 있는데 네. 그중에서 추려가지고 한 640종으로 이제 추립니다. 그나마 와. 말라리아에 좀 영향이 예. 있을 것이 뭔가.
그 당시에 이 투유유 교수는 머릿속에 개똥쑥이 이제 이게 뭔가가 이제 해결이 될 것 같은데 하면서 하루 종일 그 실험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온몸에는 뭐 당연히 알코올 냄새가 배어 있고 너무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간염에 걸려서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200종의 한약재로 다시 이제 줄여가지고 거기서 380개 추출물을 챙겼는데 예. 그래도 마지막에는 아무래도 개똥쑥이다. 예. 그 개똥쑥이 이제 적효라는 심정을 가는데 근데 실험을 해보니까 효과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아하, 분명히 이걸로 치료하는 건 맞는데 뭔가가 그 막혀 있는 게 있었군요. 그럴 때 중국 전통의학의 도움을 받았다. 이런 보도들을 봤는데 어디서 해결책을 찾은 건가요? 예, 그래서 다시 한번 뭐냐면은 이제 고대 중국의 지혜로 이제 눈을 돌렸다 이런 얘기인데요. 오래된 의학 서적을 뒤졌는데 중국의 동진이라고 지금으로부터 1600년 전에 이제 예. 그 진나라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서진 동진할 때 그 동진. 오늘은 2000년 전이 아니니 비교적 최근 것이고. 그렇습니다. 예, 1600년 전이면 최근이라고 예. 봐야죠. 거기 이제 갈홍이라는 예. 이 슈퍼스타가 있습니다. 이 저기 한의사로 예. 이 사람이 쓴 전통 의학 서적이 주후비급방이라는 의학 서적이 있는데 무협지에 나오는 책 이름 같아. 무슨 방. 무슨 방이죠. 그래서 주후비급방은 예. 하여튼 중국에서 하여튼 10손가락 안에 드는 유명한 의서입니다. 예. 근데 이걸 뒤지다가 이 토요 교수가 어디 한 문장에 눈길이 딱 가는 거예요. 뭐냐 하니까 이 개똥쑥 한 줌을 예. 2대 물에다가 우려 두었다가 즙을 짜서 마신다. 예.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영감을 얻는 거죠. 그동안에 한 거는 뭐냐면 물에다가 개똥쑥을 끓였거든요. 아하, 끓인 것과 우려낸 거하고는 차이. 예. 다르다 이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 기존의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 고온이 바로 개똥쑥의 유효 성분을 파괴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온도가 바로 개똥쑥을 다루는 핵심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예. 비등점이 낮은 용제로 실험을 다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등점이 35도에 불과한 에테르라는 물질이 있는데요. 예. 이걸 이용해 가지고 물이나 알코올로 이제 끓이는 게 아니고 이거로 대신해 가지고 예. 개똥쑥의 유효 성분을 추출해 보니까 이게 바로 맞아 떨어진 거죠. 그리고 또 뭐 본인이 직접 자기 자신에게 실험까지 했다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971년 10월 4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사실은 69년에 이제 투입이 됐는데 예. 2년 만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67년으로 따지면 4년 만인데 예. 1971년 10월 4일에 191번째 실험에서 와. 마침내 개똥쑥에서 말라리아를 치료하는 성분을 추출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추출물을 갖다가 말라리아 원충에다가 적용해 보니까 억제율이 100%, 그 100% 완치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추출물을 다시 나누었습니다. 산성하고 중성으로 나눠서 다시 해보니까 중성이 훨씬 효과가 높고 부작용이 예. 적다. 산성은 보니까 효과도 없고 그다음에 많은 독성이 있다. 예. 그죠? 그래서 이제 중성 부분이 말라리아 대체에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다음에 원숭이를 대상으로 한 동물 실험에서 만족하는 성과를 거두고요. 예. 그다음에 양리 연구를 통해서 이제 그 나름대로 추출물을 이제 확보를 했는데 이제 동물 실험이 끝났으니까 사실은 사람한테 한번 해야 되는데 사람한테 하기가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본인이 자원해가지고 본인하고 또 다른 연구원 한 사람이 상부에다가 그 신청을 합니다. 예. 내 몸에다가 인체 실험을 하려고 하니 허가해 주시오. 해서 상부에서 예. 한번 해보라. 이렇게 해서 허락을 받고 실제로 이제 그걸 하게 되죠. 하고 난 다음에 효과를 입증하게 되고 그래서 1977년 그때부터 이제 6년 뒤에 투유요 교수가 몸담고 있던 중위 연구원이 이 논문을 개똥쑥 구조연구 협력팀이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분 개인의 이름이 아니고 예. 협력팀의 이름으로 이제 이 논문을 과학 통보 1977년 제3기 이건 중국 논문인데요. 여기다 실으면서 세계 각국이 이게 뭐냐 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아무튼 이 투유 교수 참 대단한 분이네요. 성과가 엄청난데 지금은 이분이 그 추출해낸 이 말라리아 치료제 성분이 이게 지금 거의 표준적인 약물이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이제 투유요 교수 팀 같은 경우는 중국의 다른 연구소하고 협력해가지고 주후 비급방을 예. 비롯한 이제 의학 고전에서 영감을 얻었고, 그다음에 개똥쑥을 찾아냈고, 그다음에 말라리아 치료의 새로운 방법을 발견했다는 것 아닙니까? 예.
여기서 이제 그 한약재 황화호라는 예. 데서 채취한 거기에서 또 이제 개똥쑥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건 어. 일종의 항말라리아 성분인데요. 예. 이거는 이제 백혈병에 잘 견디고 면역 조절 기능을 갖추고 있는 건데요. 아무튼 이 개똥쑥을 기초로 한 약물 아르테미니신 예. 이게 이제 뭐냐면 말라리아 퇴치의 표준 치료 약물이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세계 보건기구가 이걸 갖다 인정을 했고요. 이제 투유요 교수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으로 개똥쑥이 말라리아 치료에 효과가 있는 걸 발견한 이런 과학자다. 예. 예, 이런 칭호를 받았고 지금 이제 말라리아 같은 경우는 해마다 한 2억 명이 걸리는데요. 예. 그래서 개똥쑥에 나온 아르테미니신 치료를 하면은 환자의 목숨을 20% 이상 20% 이상 이제 건진다고 하는데요. 아프리카만 하더라도 해마다 한 10만 명 정도가 이 약 덕분에 목숨을 건진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참 저희가 그때 이 노벨상 수상 소식을 보면서 이 정확한 이분의 그 이름이 중국어 발음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투요요. 투요요. 그냥 저희가 쓰기는 그냥 투유유 예, 이렇게 투유유라고 합니다. 이게 예. 왜냐하면은 예. 그 저기 영어 스펠링으로 쓰면은 YOU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커라고 그러지 예, 않습니까? 예. 유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중국에서 온 관광객을 유커라 그러는데 한자로 쓰면 놀유자에다가 손님 객자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이제 예를 들어 영어로 쓰면은 YOUKE거든요. 그러면 요커인데 정확한 발음은. 근데 우리가 지금 유커라고 다 이제 예. 우리가 우리나라 표기법을 갖다가 했는데. 우리 표기법상 그런데 투요요. 그렇죠. 투요요. 그 이름이 참 독특한데 이 이름 자체가 뭐 중국 고전에서 따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시경이라고 예. 유명한 그 시모음집이죠. 시집이죠. 예. 그죠? 시경 소 아편에 유유농명 식야지호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 유유농명이라는 거 뭐냐면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유유하는 사슴의 울음소리 예. 들판에 개똥쑥을 먹네. 예? 에? 이름이 진짜 이거 뭔가 운명적인 그렇죠. 예, 운명적인 만남이죠. 예. 그래서 여기서 유유라는 거는 이제 의성어죠. 예? 사슴의 울음소리를 갖다 나타낸 예. 요유하고 운답니다. 제가 예. 사슴 우는 걸 듣지는 못했는데 예. 중국 사람들이 듣기는 유유라고 하는데요. 예. 그래서 사슴이 들판에서 여기서는 개똥쑥을 말하는데 이걸 찾으면은 그 청한 목소리로 주변의 친구들을 갖다 유유하고 부릅니다. 여기 와서 같이 먹자고. 예. 그리고 보통 이제 내가 발견하면 내 혼자 먹어야 되는데 사슴은 마음이 착해가지고. 그래 참 신기하네요. 그런데 결국은 이 투유유라는 분은 그렇게 해서 세상을 위해서 이런 연구를 하고 그걸로 사람들 살리고 또 더군다나 그 자기 이름의 그 근원이 된 그 구절대로 개똥쑥에서 약을 발견했다. 이건 무슨 왠지 이것도 혹시 2000년 전에 예고돼 있던 스토리 그렇죠. 이런 건 그렇죠. 아니고요. 맞습니다. 이것도 참 신기하죠. 그래서 예. 이제 사실 투유유 교수 아버지가 이름에도 유유 붙인 거는 요요 붙인 거는 풀을 찾으면 기쁜 마음으로 동료들하고 불러서 같이 먹어라. 예. 마음을 편안하게 먹고 즐겁게 살아라. 이런 의미로 붙였는데 그 뒤에 나오는 게 바로 개똥쑥을 먹는 거니까. 예. 그죠? 정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주 인연도 이런 인연이 없다. 이렇게 그러게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 투유 교수가 뭐 이렇게 무명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뭐 중국 과학계 안에서는 노벨상 수상을 좀 기대를 해볼 만한 좀 그런 인물이었었나요? 예, 이게 사실은 미국의 노벨상이 그 레스크상이라고 있는데 혹시 예? 들어보셨습니까? 레스크상. 이름만 들어봤죠. 이름만 예. 들어봤습니다. 나는 그걸 하여튼 처음 듣는데 이분이 이제 2011년에 이 레스크의 임상연구상이라고 있는데 임상의학연구상 이걸 받게 됩니다. 아하, 그런데 예. 이 당시 사실은 투유요 교수가 그때 81살, 그러니까 81살인데요. 예. 이때 이 상을 받았을 때 그 중국의 언론에서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그 연세도 그렇고 예. 연세도 많은데다가 또 뭐냐 하면은 이분이 그다지 그렇게 알려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스타 교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 받으러 가는가 보다라고 정도 알고 이분이 원래 난데가 출생지가 저장성 닝뽀라고 예. 한자로 쓰면 영파라는 데인데 아주 예. 멋진 곳이죠. 그 해변가. 예. 그 닝뽀 언론에서만 어허. 우리 고향에 예. 투유 교수가 이번에 미국의 노벨상이라는 레스크상 받으러 간다. 예. 이렇게 보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레스크상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수상자 가운데 80명 정도가 노벨상을 받았고 와. 지난 20년 동안 28명이 노벨상을 받았거든요. 28명이 받았기 때문에 이도 사실은 이제 굉장히 근접했다.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
노벨상의 풍량계다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닝보 언론 같은 경우는 세계 최정상급의 상이다 이게. 그래서 우리 고향 사람이 이걸 받았다. 이걸 갖다 굉장히 의미를 뒀고요. 그래서 노벨상하고 사실 한 걸음 차이다. 그러니까 노벨상 받는다고는 미처 생각을 못하고 노벨상하고는 뭐 사실상 버금가는 상을 받았다. 버금가는 상을 받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혹시 백락이라고 아십니까? 백락. 아니요. 백락이라는 게 예. 누군가 인재를 갖다 알아봐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와, 예. 그런데 이 투유 교수한테 백락이 있었던 거예요. 이분의 능력을 알아주는. 예. 그게 누구냐 하면은 그 미국의 노스웨스턴 대학의 신경연구소 부소장을 갖다가 하고 귀국해가지고 이분은 원래 중국 사람인데 예. 베이징 대학의 생명과학 원장을 지낸 랴오이 교수라는 생명과학 교수가 있는데 예. 이분이 그러니까 네이처라든가 예. 이분이 1962년생이에요. 아주 소장파 과학자인데 예. 그러니까 서방 사회가 알아주는 예. 신세대학자인 거죠. 예. 그래서 그 서방 사회가 이분을 통해 가지고 중국의 과학계를 갖다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냐 하면은 이 이제 랴오이 교수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이제 베이징 대학 생명과학 원장인데 예. 2012년에 예. GSK 생명과학상이라는 걸 여기서 주는데 예. 그 수상자로 투요요 교수를 갖다 추천합니다. 물론 이분 말고 또 그러니까 장팅뚱 교수라고 하얼빈 대학의 교수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은 백혈병 치료약을 갖다가 개발하신 분이에요. 예. 이 두 분을 갖다 선정을 해서 이분이 이제 그걸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랴오이 베이징대 교수가 노벨상 추천을 한 겁니다. 근데 또 그렇다고는 알아봐주는 사람이 있었던 건 참 다행스러운 일이었지만 중국 국내에서 이 투유 교수 이 노벨상 받게 된 다음에 뭐 중국의 이 과학의 풍토가 문제다, 인재를 못 알아보고 제대로 대접을 못 해줬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실은 투유 교수 같은 경우는 이제 71살이 되었어야 박사생 도사라고. 예.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이제 박사생 도사, 석사생 도사 이래가지고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박사 과정에 있는 학생을 갖다 지도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겁니다. 그럼 교수라 그래서 다 지도를 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아니라 그렇죠. 도사가 돼야지만. 도사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 도사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다 같은 교수지만 아무 교수나 그냥 아무나 가르치지만 중국은 그걸 매깁니다. 그래서 대학 교수 겸 박사생 도사, 대학 교수 겸 석사생 도사. 71살이 돼서 이제 박사생 도사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오랫동안 이제 이분이 이룩한 개인적인 뭐 노력이랄까 성취 이런 것이 이제 실제로 중국에서 제대로 인정을 못 받았는데요. 예. 그 아까 말씀드린 2011년 그 레스크 상 때도 예. 말이 많았습니다. 왜요? 왜냐? 여러 사람들이 팀으로 노력했는데 이게 왜 너 혼자서 왜 당신 그래 너 혼자서 하면 좀 어폐가 있고 왜 당신 혼자서 왜 그 사람 혼자서 상을 받느냐? 그게 약간 좀 국가 차원의 프로젝트였고 공동으로 연구를 그렇죠. 한 건데 왜 한 사람이 상을 받느냐? 그렇죠, 예.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사실은 이 핵심적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팀의 성과를 한 개인에게 돌린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 모두가 같이 받지 말자는 아닌가?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그러면 모두 다 받지 말자는 게 사실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겁니다. 이게. 그죠? 그거는 그러니까 예. 조금 이제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한치더라고 중국 이제 과학협회 그러니까 회장이죠 주석이 예. 이런 말을 했는데 사실 개독수를 갖다가 우리 중국 과학계가 발견한 거 아니면 또 발명한 거 이거는 줄곧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과학의 성과였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 성과를 갖다 누가 차지할 거냐 그 성과가 어디로 가느냐 예. 이 문제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제대로 표창도 못하고 사실 장려도 제대로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팀인데 그죠? 예. 팀인데 그중에서 n분의 1로 나눠주는 것도 그렇고 팀장은 또 어떻게 할 거며 지금 이거는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은 팀장 혼자서 이제 그 영예를 독차지하는 이런 셈인데요. 이게. 그래서 예컨대 이제 문화혁명 기간 때 보면은 논문을 쓴다든가 신문 칼럼을 쓸 때 있지 않습니까? 예. 이때는 필자 이름이 없어요. 무기명으로 쓴다든가 예. 아니면은 집단 이름을 쓰죠. 예를 들어서 아까도 얘기도 이제 1977년에 이제 논문 발표할 때도 뭐죠? 개똥수 협력팀이라는 이름으로 썼지 않습니까? 논문 자체도. 논문 예.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는 이제 과학 연구라는 게 이게 뭐 단순한 노동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예. 그러니까 정말 포기를 모르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제
돌진을 해야 되는 이런 저력, 그다음에 어떤 그 자기의 뭐죠? 모든 그 정력을 갖다가 바치는 그런 모험의 결과인데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성과가 제대로 이제 이 해결이 안 되면은 그죠?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이제 운 좋게 됐는데 앞으로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 중국 과학계는 이런 걸 갖다 우려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는 중국 과학계가의 우려는 사실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쓸데없는 우려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 게 노벨상 뒤에는 항상 그 뭐 DNA 이중나선 구조 발견한 그 왓슨과 크릭도 뭐 남의 거 가로챘다고 뭐 너무나 공공연하게 거의 알려지다시피 한 사실이고 뭐 그런 일들은 비일비재한데 이제 그것을 오히려 다른 사람의 성과를 깎아내리려고 한다든가 이렇게 뭐 집단주의로 오히려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고 또 중국 같은 경우 그 제도적으로 좀 흔히 말하는 좀 힘이 없고 한 사람은 무슨 그 유명 인사가 아니고 그러면 제도적으로 조금 오히려 더 불이익을 준다든가 이번에 이 투유유 같은 경우도 과거 원사라는 것에서 계속 떨어졌는데 좀 문제가 많이 지적이 됐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에 여러 차례 원사에 응모했죠. 이 원사가 정확하게 뭔가요? 원사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학술인의 회원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학술은 회원이라고 하면 그런데 이게 그 영예하고 돈하고 이런 것이 다 이제 맞물려 가지고 단순히 공적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부패 얘기도 중국 과학계 부패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거론이 됐던 그렇습니다. 걸로 그래서 이제 사실은 투유 교수가 이렇게 떨어졌기 때문에 심사 과정이 과연 얼마나 객관적이고 또 공정했는가 이런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게 투유 교수뿐만이 아니고 이게 벼재배 최고 권위자 있습니다. 그 위안 룽핑이라고 이분도 안 됐고요. 그다음에 미국 국가과학원 원사 이걸 받은 중국 과학원의 상하이 시스템 연구소 연구원이 있습니다. 리아이전이라고. 이분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미국 과학원 원사는 됐는데 여기는 안 됐고 아까 또 이제 말씀드린 그 베이징 대학의 생명과학원 교수 야위 교수 같은 이 아주 소장파 미국에서 알아주는 소장파 교수도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사실 학문 수준이 낮다든가 아니면 과학에 대한 기여도가 낮아서 원사에 낙선한 게 아니고 인맥 관계. 그 열심히 안 찾아다니고 그냥 연구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런 것 아니냐. 그래서 이제 이제는 그 심사 기준하고 방식을 바꿔야 된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투유 교수 노벨상 받게 됐을 때 중국 과학계도 참 여러 가지 많이 충격도 받고 또 고무도 되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냐 하면은 그 중국 입장에서는 과거의 전통하고 이게 현대의 과학기술을 결합해서 노벨상을 받은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아주 크게 고무가 된 상태고요. 왜냐하면 중국의 전통이 이제 한 건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죠? 그런데 사실 이제 2011년 레스크 상을 받기 전만 하더라도 투유 교수가 이룩한 성과를 갖다가 중국은 잊어버렸죠.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그분 연사도 그렇고 그게 또 팀플레이로 이루어지다가 보니까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는 이제 혁신을 격려하고 혁신을 존중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에서는 과학 연구에 이제 성과를 확정짓는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성과를 누구한테 이제 귀속시킬 거냐.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가 계속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래도 이제 투유유 교수 같은 경우는 이분이 이제 그 에테르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개똥쑥에서 유효 성분을 추출한 방법을 제시했다. 그죠? 그러니까 개똥쑥은 모두가 다 주시하고 연구를 한 거지만 거기서 어떻게 효과적인 이 항말라리아 성분을 추출하느냐는 투유 교수가 아이디어를 내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성과는 투유 교수한테 가는 게 맞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죠. 아니 이 투유 교수 노벨상 수상자로 선정된 다음에 뭐 한국에서도 뭐 한의학계가 상당히 고무됐다더라. 그리고 또 일본에서 많이 받는 거 보고 우리도 무슨 뭐 노벨상을 받기 위해서 뭐 기초과학자들을 뭐 연구를 지원을 하겠다더라. 참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뭐 결국은 근본적으로 인류를 위해 뭐가 유용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연구를 해야지 이렇게 뭐 노벨상을 받기 위한 연구를 하는 건 참 무서운 얘기 같아요. 그게 저 보니까 우리나라의 아주 우리나라 스타일 같은데요. 사실 그런 뭐랄까 조급 정도 이제 버리고 좀 이제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데요. 그 제가 볼 때는 이제 한의학 같은 경우도 이 보면은 이게 뭐 좋다 나쁘다 이걸 하기 앞서 가지고 지금 중국도 이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중국의 서양 의사가 그래 116만 명이에요. 양의학 하는 사람이. 양의학 하는 사람이. 한의사는 얼마냐?
소위 말하는 중위선은 얼마냐? 예. 10%밖에 안 됩니다. 16만 명밖에 안 됩니다. 역시 중국에서도 1대1은 아니군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에 그 역사 전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오사운동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그게 1919년 5월 4일 날 일어난 예. 거지 않습니까? 신문화 운동이지 않습니까? 예. 그 신문화 운동은 뭐냐면 핵심이 중국의 과거는 죽었다는 거거든요. 중국의 전통은 죽었다는 예. 거거든요. 그걸 계기로 해서 어떻게 되냐면 한의학이고 뭐고 기존에 내려왔던 거는 다 그냥 어떻게 보면 쓰레기통으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중국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예. 그런데 이게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중국의 국력이 커지고 경제질이 높아지니까 그래도 예. 그래도 우리 조상들이 한 게 의미가 있다 해가지고 지금 이제 점점 이제 그 위상이 점점 올라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중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한의학 같은 경우도 이 서양의학하고 그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중국의 한의사들은 그 엑스레이라든가 예. 그 의료기기 현대 의료기기 다 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한의대에서는 그 서양의학을 다 배웁니다. 우리도 그 한의대에서 그 한의학께서 많이 그 요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예. 이제 우리도 제가 볼 때는 사람 몸이라는 건 똑같은데 예. 그걸 갖다 한의사가 그 서양 의료기기를 갖다 사용하도록 해야지. 우리나라 의료교처럼 야 너희들은 한의학에 있으니까 예. 너희들은 한약만 끓여. 너희들은 침만 나.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을 만약에 중국에서 좀 뭔가를 배운다고 하면 융합해서 접근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아무튼 참 이 투여우여 교수의 그 참 살아온 과정도 너무 재밌고 정말 참 대단하신 분이네요. 그러니까 노벨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참 이렇게 연구를 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을 살리는 업적을 쌓았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다음 제가 한마디 더 붙이자면 예. 이분 같은 경우는 예. 불고 가사형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예. 시장에서 이제 뭐 음식 사고 창거리 사고 하는 게 다 남편 몫이고 애들은 알아서 다 친정에서 다 크고 이분은 오롯이 연구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분 어떤 분이 이분 가방을 열어보니까 엉망진창이더라는 거예요. 계속 고무적인 말씀을 많이 해주시네요. 예, 그래서 오로지 연구만 했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오늘 말씀 잘 들었고 오늘 참 재미있는 내용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어떤 내용 해주실 건가요? 예, 지금 이제 사실 중국 공산당 18기 5중전이라고 해서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라서 굉장히 중요한 회의가 열리고 있거든요. 예. 지금 이제 중국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경제 청사진을 확장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다음 주에는 5중전의 결산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예, 다음 시간에 한번 중국 경제 대책 등등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 선배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구차장도 수고 많았습니다.